피프티 팬덤 20의 위버스 커뮤니티 회원수가 컴백 후 5일 만에 50% 급증한 1만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팬 쇼케이스에서 검은색과 흰색 무대 의상도 피프티 개념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피프티의 SOS가 인기 급상승 뮤직비디오 2위 그리고 그래비티 4위 등 3개 곡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SOS 노래가 미국 하와이의 라디오에 처음 방송됐고 딘딘의 뮤직하이와 정호의 희망곡 라디오에도 전파를 탔습니다. 24일 현재 멜론에서 SOS 노래의 하트 숫자가 8,000개를 돌파했는데 멜론에서 피프티 커뮤니티 팬 맺기를 비롯 비디오, 포토 등 하트를 누르는 곳이 많은데 왜 필요한지를 소개합니다. 키나 등 5명 멤버는 23일과 24일 이틀간 포스팅을 잇따라 올리며 소통에 나섰습니다. 삼푼이가 법원에 소송 기록 열람 제한 신청에 이어 재판 기록 열람 제한 신청을 했는데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부정적인 기록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피프티 팬덤 20가 다음 카페를 폐쇄하고 위버스에 입점한 것이 팬 증가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위버스에 입점한 피프티 커뮤니티 회원수가 20일 컴백 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24일 현재 회원수가 기존 1만 명에서 5일간 5천 명이나 증가해 현재 1만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1,000명씩 증가하고 있는 셈인데 이런 속도가 유지된다면 9월 30일경에는 2만 명이 넘을 듯합니다. 피프티는 팬덤이 약한 것이 약점이었는데 앞으로 팬덤이 커지면 피프티가 글로벌로 성장하는데 큰 지원군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팬 쇼케이스에서 5명 멤버들이 입었던 무대 의상에 비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팬은 팬 쇼케이스에서 SOS 및 그래비티 무대에서 의상에 비밀이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나이 순으로 키나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를 살펴보면 키나 블랙 문샤넬, 화이트 피프티 그리고 예원 상의 화이트 하의 블랙 자체로 피프티 그리고 하나 블랙 아테나 화이트 피프티라는 해석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5명 멤버가 다 모이면 블랙 25, 화이트 25인데 합치면 피프티이고 무대 앞에서 보고 있는 20 시점에서 보면 20도 피프티가 된다고 합니다. 해당 네티즌은 마지막까지 피프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너무 소름 돋지 않아? 이거 나만 이제 눈치챈 건가? 라고 놀라워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처음 SOS 노래를 방송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의 K-팝을 주로 방송하는 팝 101.9라는 라디오 채널이 있는데 지난 20일 스타리 나잇에 이어 22일에는 SOS를 방송했다고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아직도 큐피드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빌보드 차트 진입을 위해 미국 라디오에 방송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라디오에 피프티 노래 신청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국내 라디오는 24일 새벽 0시경 SBS 라디오 딘딘의 뮤직하이에 SOS가 방송됐습니다. 이날 방송은 딘딘이 가끔 DJ 추천으로 한 곡씩 소개하는데 딘딘 스스로 SOS 노래를 선곡해 틀어주고 극찬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앞서 딘딘의 뮤직하이에는 9월 중순경 스타리 나잇도 방송된 바 있습니다. 딘딘 뮤직하이는 피프티의 선공개곡과 타이틀곡을 라디오 방송 중 유일하게 모두 틀어준 곳이기 때문에 피프티 멤버들은 방송 출연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또 MBC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서는 23일 SOS를 방송했습니다. MBC 라디오의 경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9월 중순 스타리 나잇을 틀어준 바 있어 MBC 라디오 또한 우선 고려 대상이 될 듯 합니다. 다음은 멜론 관련 쉽게 할 수 있는 정보 이야기입니다. 피프티는 아티스트 여성 그룹 순위가 1위에 올랐다가 24일 현재 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티스트 순위를 높이는 방법에는 스밍 및 음원 다운로드 이외에도 팬 맺기 숫자 그리고 노래, 비디오, 포토에 각각 하트 숫자가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데 팬 맺기는 피프티 커뮤니티를 찾아서 별표 모양을 클릭해주면 팬 맺기가 됩니다. 별표 모양 옆에는 팬톡 게시판에 있는데 여기서 인사말을 남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들을 때 음원에 있는 하트를 클릭하면 연두색 모양으로 바뀌는데 모든 음원에서 하트를 클릭해줘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24일 SOS 하트 숫자가 8,000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는 비디오가 있는데 여기서도 비디오마다 하트를 클릭해줘야 합니다. 또 커뮤니티에는 사진이 수십 개나 있는데 사진마다 하트를 클릭해줘야 합니다. 이러면 아티스트 점수가 높아져서 피프티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울러 각 개인은 친밀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참고로 이야기왕은 현재 친밀도 98도인데 가장 높은 온도가 99도입니다.
쉬운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알려드렸으니 멜론 스밍할 때 피프티 커뮤니티 방문에 하트 등을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인기 급상승 뮤직비디오에는 24일 현재 2위 SOS에 이어 4위 그래비티 그리고 7위에는 푸시 유어 러브가 올랐습니다. SOS는 1위에서 한 계단 떨어진 반면 그래비티는 어제 8위에서 급등해 4위까지 올라왔는데 1위를 넘볼 듯합니다. 유튜브 급상승 음악에는 한국 2위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10위에 올랐습니다. 대만은 16위, 싱가포르 18위, 홍콩 29위 등이었습니다. 또 SOS는 애플뮤직 데일리 톱송 코리아에서 꾸준히 상승해 현재 32위에 올랐습니다. 피프티는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은 월간 리스너 K-팝 부문 14위에 올랐습니다. 러브튠 앨범은 서클 차트 리테일 앨범 차트에서 1위에 올라 있는데 판매 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아한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9월 초 음반 판매량 집계회사 한터차트가 구매자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판매량 집계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유통사와 갈등이 있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피프티 앨범이 주말을 지났는데 아직도 적다면 진짜 적은 것이냐는 얘기가 있는 반면 아직도 제대로 집계가 안 된 물량이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혼재돼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23일부터 5멤버들이 잇따라 위버스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원은 23일 트웬이 뭐해요? 오늘의 점심 메뉴를 추천받습니다. 트웬이도 밥 꼭 챙겨 먹기.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문샤넬은 23일 곰돌이 문샤넬 등장. 트웬이 저녁 먹었어요. 아, 날씨 좀 추워졌는데 드디어 가을이 왔어요. 저의 최애 계절. 가을에 차이티 딱이에요. 음료 추천. 트웬이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오늘 새로 산 가을 옷 입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테나랑 데이트 갔을 때 사진들 올리고 가요 선물이라고 포스팅을 했습니다. 또 24일 새벽 아테나는 사랑하는 트웬이 주말 잘 보냈어요? 가을이 슬슬 다가오네요. 이때 제가 항상 해먹는 디저트가 바나나 빵이랑 애플 크럼블 파이인데요. 완전 추천해요. 진짜 맛있거든요. 바나나 빵은 우유랑 먹고 크럼블은 아이스크림이나 바닐라 커스타드랑 같이 먹으면 최고예요.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꼭이요. 이제 트웬이 분들과 만날 시간이 점점 많아질 거니까 재미있게 함께 해봐요 라며 애니의 웨이브 투 어스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아테나는 또 스웨덴어로 된 글을 올렸는데 가을이 문을 두드리니 상쾌한 산책을 할 시간이에요. 숲에서 산책하면서 송이버섯이나 블루베리를 따면 좋겠네요. 혀가 파래질 때까지. 맞아요. 계피롤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말 맛있어요. 가을에 안락한 포옹을 보내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어 키나는 트웬이 오랜만이에요. 밥은 먹었어요? 키토트선의 또 다른 저의 키나 사복 타임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자주 찾아오려고요. 나중에 어떤 스타일이 저랑 제일 잘 어울리는지 많이 알려주세요. 이번 룩은 블랙과 레드를 조합해봤답니다. 리본과 안경 포인트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짠 트웬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진 짱 많이 찍었는데 어때요? 제 패션 취향을 말해보자면 러블리한 빈티지 좋아해요. 근데 새로운 스타일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영저에게 추천해줄 패션 스타일이 있나요? 참고해서 가을 옷을 사볼게요. 마지막으로 해외 트웬이 분들께 한마디 남겨볼게요. 아직 많이 서툰 영어지만 계속 연습할게요. 라는 글과 함께 나는 전 세계 트웬이와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겠다. I love you. 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산푸니 소식입니다. 산푸니 일당은 SNS상에서 피프티 컴백 방해 공작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물론 법원 재판 기록 등도 비공개로 막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산푸니 등 총 9명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재판 기록 열람 등의 제안에 대해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리고 양측 변호인단에 결정 정본을 보냈습니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12월 18일 산푸니와 이들의 부모 그리고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와 백진실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1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 현재 피고인들은 소장과 관련한 답변서를 순차적으로 내면서 재판에 대응했으며 모든 준비를 마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월 29일 첫 변론기일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산푸니의 반소 제기와 함께 재판은 연기된 상태이며 소송기록 열람 제안 신청에 이어 재판기록 열람 등의 제안도 신청하며 결국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활동 재개를 앞두고 소송 이슈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려는 움직임을 확고히 했습니다. 참으로 산푸니의 추악한 행태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피프티는 26일 엠넷 M카운트다운 방송에 이어 27일 KBS 뮤직뱅크 등 방송에도 잇따라 출연할 예정입니다. 중소기획사 아이돌 피프티는 사실상 데뷔나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치지 말고 응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은 댓글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